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체 생활 쉽게 하기 자녀 부모 훈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이제 집에서만 기르잖아요. 네, 부모하고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갖다가 유아원 또는 놀이방, 유치원, 학교, 캠프 등에 보냅니다. 이걸 이제 단체 생활이라고 하죠. 이 단체 생활은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성장에는 아주 필수적이죠. 네, 첫 번째는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나죠. 또 다양한 학습 기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저항력을 키우게 되고 내가 몸이 성장하고 체력이 강화되게 되죠. 왜 집에서도 이제 학습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정교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학습지 교사가 온다든지 요새는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가지고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긴 하죠. 그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러한 성장과 학습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배움의 필수적인 단체 생활을 어렵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감기가 잦다든지 비염, 결막염, 뭐 중이염, 축농증,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있죠. 뭐 수두, 수족구병, 장염 또는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걸리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잔병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몸이 허약해지기도 합니다. 뭐 배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편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짜증을 잘 내고 뭐 떼쓰기를 하고 안 간다 그러고 분리불안을 더 느끼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과잉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놀기만 고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나쁜 말을 배우기도 해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 모든 거를 가르쳐서 단체 생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 아이의 몸, 삶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비슷한 증상들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단체 생활. 이것을 쉽게 하기 자녀 부모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크게 기본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딪히게 해서 맞서게 해서 스스로 서게 하기 훈련이 있습니다. 네, 기본 훈련은요, 사실 성인들에 대한 기본 훈련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그 1번은 뭐냐면은 기상 훈련입니다. 많이들 같은 시간에 또는 일찍 재우려고 하죠. 10시까지는 자야 10시부터 뭐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꼭 재워야 된다. 이런 믿음, 이거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여튼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재우려고 합니다. 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네, 이런 믿음이 거의 보편화돼 있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네, 재우기 힘듭니다. 또 아침에 깨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상 시간만 강조하는 겁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처음엔 깨워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갖다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일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일어나는 시간이 주중, 뭐 주말, 그다음에 뭐 방학, 휴가 다 일정해야 됩니다. 네, 같은 시간에만 일어나잖아요. 내 아이가. 그러면은 자는 시간은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저절로 자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고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하루가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루가 다 피곤해지죠. 네, 엄마도 짜증나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가요, 같은 시간에 밥 먹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제 세 끼를 먹거나 뭐 두 끼를 먹거나 그러는데 아이들은 이제 여러 끼를 먹긴 합니다.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간식을 한 번 정도 정한다든지. 근데 간식 시간은 안 정해도 돼요. 이제 주식 시간은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예. 그 많은 그 부모들이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리기를 주로 가르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청량음료 안 되고, 인스턴트 음식 안 되고, 라면 안 되고, 과자 안 되고, 이걸 주로 가르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네, 이런 걸 강조하면은 잘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면은요, 내 아이가 그것을 더 먹으려고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만 지키게 해보세요. 음식은 제한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간을 안 지키면은요, 먹지 말라고 하세요. 음식을 주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먹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을 하세요. 뭐 간식은 네, 건강하지 않은 음식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양이 많다면은 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도 너무 양이 많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집에 건강한 음식이 주로 있고 시간을 딱 지키면은요, 아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가요, 음료보다는 물입니다. 네. 이렇게 음료에 이제 영양 성분이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음료를 통해서 영양을 갖다가 보충한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식사로 충분히 요새 아이들은요, 정말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료로는 영양을 갖다가 보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점점 문제가 되는 게 물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습관. 네. 그러니까 물을 주로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음료를 추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음료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물을 점점 안 마시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번째가 배변 훈련입니다. 네, 배변 훈련은 뭐 더 일찍 시작해도 되는데요. 보통은 한 18개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배변 훈련은 이제 처음에는 아기 변기에 앉게 하기, 그리고 아기 변기를 갖다가 화장실 가까이 갖다 놓기, 그리고 나중에는 화장실 변기 이용하게 하기,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되면은요, 단체 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배변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요. 아, 밖에서도 보게 하기입니다. 밖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이 됐던 아니면은 뭐 다른 집에 갔던 아기가 늘 있는 집에서만 배변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서 다른 집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배변을 하게 한다는 거죠. 기본 훈련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밖에서 놀게 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밖에는 위험하고 이제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 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게 하는 게요, 아이의 성장에는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집에서 하는 걸 잘 보세요. 뭘 하나? 이게 몸의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아이들도요 자꾸 머리만 쓰게 돼요. 주로 뭘 접해요? 뭐 TV, 태블릿, 스마트폰 아니면은 장난감만 가지고 하잖아요. 네, 몸 쓰지 않죠. 전부 다 머리만 쓰는 겁니다. 반면에 밖에 나가 보세요. 네, 머리를 쓸 수가 없죠. 주로 몸을 쓰는 겁니다. 뭐 놀이터 가도 그렇고, 뭐 어디 놀이동산에 가도 그렇고, 네, 단체 생활을 하러 가는 것조차도 이제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크게 두 가지 환경이 있죠. 하나는 실내 환경, 하나는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네, 실내 환경은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자연 환경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자연 결핍 증후군이라 그래요. 네, 자연 환경이 부족할 때. 그래서 민감한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장 확실한 게 근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 환경만 있으면은요. 가까운 데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눈이 근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인 게 아니에요. 네, 타고난 게 아니고요. 실내 환경에서만 커지니까 근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비만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이것도 주로 실내에서 키우는 아이들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불안증, 우울증. 이 전부가 실내에서 키워질 때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합쳐가지고 자연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죠. 예, 밖으로 나가세요. 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 훈련이고요. 예, 지금부터는 부딪혀서 스스로 서게 하기입니다. 네. 되게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신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처받는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아이들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누가 받아요? 네, 엄마가 받습니다. 네, 아이들이 뭐 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네, 그랬을 때 아이가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상처를 받죠. 그렇게 엄마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로부터, 아이는 상처를 안 받았는데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갖다가 부딪히게 하라고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그거 방치하는 거 아니냐? 네,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방목입니다. 방목. 네, 방치는 뭐 아이가 절벽에 떨어지던 뭐 늑대에 물리던 다 내버려 두는 게 방치고요. 방목은 당연히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또 늑대에 물리지 않고 근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스스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스스로 부딪히게 하는 거죠. 네, 방목입니다. 물론 이 방목하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엄마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엄마가 함께 합니다. 그 주위에서. 그런데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방목을 하잖아요. 네, 스스로 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황 탓을 하지 않게 되죠. 엄마가 가르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땅을 맴매합니다. 땅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 탓 또는 환경 탓을 하는 거거든요.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울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게 조금 시간을 주라는 거죠. 넘어져서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넘어지죠. 땅 맴매 하잖아요. 다음에 또 넘어지고요. 아이는 그게 재밌어서 또 넘어집니다. 엄마가 맴매 대신 해주니까. 네, 맴매 주지 마세요. 두 번째가 겪게 하기입니다. 네. 병을 겪게 하지 않는 엄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해요. 뭐 콧물을 흘리고, 뭐 낑낑대고, 이 보채고, 예, 그러면은요, 아이는 사실 요만큼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아픈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가 이만큼 아파요. 네, 엄마가 이만큼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이가 그걸 또 배워요. 엄마가 아파하는 걸 아이가 다시 배운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더 아파해요. 네. 그러니까 대신 아파해 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아이가 그냥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빨리 낫죠. 또 이런 믿음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건 뭐 의사들이 가르치기도 했지만은요. 뭐 감기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치료해야 합병증이 안 걸린다. 이것도 이제 과거엔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영양 결핍 시대에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을 땐 저항력이 떨어져 가지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합병증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감기를 갖다가 빨리 치료하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은 폐렴이 되고 중이염이 된다. 이런 적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감기가 폐렴이나 중이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저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폐렴도 일어나고 중이염도 일어나는 거죠. 네, 감기를 빨리 치료한다고 이게 예방되는 게 아닙니다. 치료라는 게요, 전부 다 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감기라는 게 바이러스 병인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습니다. 네, 모든 약과 주사는요, 증상만 개선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증상이 개선됐다고 병이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아닙니다. 네, 저항력을 키우는 주사 있다, 면역력을 키우는 주사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저항력은 스스로 겪어야만 커집니다. 그래서요, 앓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럴수록 합병증이 안 생깁니다. 물론 뭐 아주 증상이 심할 때는요, 뭐 약을 이용하기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약에는요, 뭐 한약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한약은 약하고는 달라서 뭐 저항력을 더 키워준다, 면역력을 더 키워준다 하지만은요, 결국은 약입니다. 어떤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발휘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저항력을 키우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 부딪히게 하기가 관계 부딪히게 하기입니다. 네,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은 원래 편안했던 부모가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당연히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이걸 이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엄마들이 그 선생님한테 이런 부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이냐면은 내 애한테만 또는 내 애한테 특별한 관심을 쏟아달라. 애가 좀 약하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요, 부딪히게 해보세요. 네, 내 아이를 통해서 스스로 겪게 해보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정말 혼자 놀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혼자 놀기입니다. 네, 시간을 줘보세요. 기회를 줘보시라는 거죠. 이게 당장 잘못됐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있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같이 놀기를 선택하게 하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또 왕왕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따돌림을 한 애들 갖다가 비난하기보다는 걔네들을 문제시하기보다는 내 아이한테 내 아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 네, 이걸 갖다가 관찰해 보시고 대화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함께 찾아주세요. 네, 아이가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있을 때 부딪히게 하면은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나 성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또 그런 일을 더 크게 또 겪게 되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나쁜 말을 배우고 욕을 배우고 또 나쁜 행동을 배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제시한다. 네, 문제시하는 거하고 가르치기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게 엄마가 문제시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다, 자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네, 문제시하지 마시고요. 일관되게 가르치세요. 네, 일관되게 그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 매번 일관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영향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은 문제시는 하지 않아요. 야, 저래서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걱정을 한다든지 이건 문제시입니다. 문제시하지 말고 문제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문제로만 보고 가르치기를 일관되게 해보시라는 거죠. 결국은 내 아이가 그것을 갖다가 극복을 합니다. 단체 생활은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체 생활뿐만이 아니고요. 내 아이가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에 접할수록요, 더 강하게 큽니다.